자, 이어지는 코너는 시장 인사이트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뭐 장중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대표 AI 선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10개 팀으로 좀 압축을 시켜놨는데 오늘 5팀을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또 크게 좀 나왔었거든요.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AI 관련해서 국가대표 AI 5팀을 선정했다라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이 관련 업종 그리고 관련 섹터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큰 돈이 들어오고 또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5개 선정된 이 기업들은 앞으로요 95% 이상 성능을 갖고 있는 독자 AI 모델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나 SK텔레콤과 LG 중에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굵직굵직한 팀들이 나와 있지만 연결된 회사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초만 하더라도 연초만 하더라도 카카오 네이버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저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직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원래요,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 지수도 매매하고 종목도 많이 사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으면요, 저는 종목을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장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상승하려면 오히려 한 이번 주까지 또는 하루 이틀 더 봐야 돼요. 그 전제 조건 하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네이버가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흐름을 나왔는지 좀 살펴보면 오늘 국가대표 AI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할 겁니다. 어제 이 음봉이 나온 거는요, 그냥 네이버가 악재가 나와서 하락한 게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테이블 관련 코인에서도 이슈가 됐다가 이렇게 옆으로 행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만약에 우리 코스피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네이버는요 오늘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런 이슈가 있어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22만 5천 원 가족지킴선을 유지를 하고요. 23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는데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이건 상승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장이 나쁘면 호재가 있어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지킴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꼬리표처럼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좀 떨쳐내고 주가는 그래도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SK텔레콤이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흐름, 수급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악재를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우리가 AI 관련 이슈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5G 성숙기에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에 안 좋은 악재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한번 꽉 눌린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좀 반등해주고 더 눌려야 되는데 눌림이 없다라는 건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방금 나왔던 호재적인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SK텔레콤을 5만 5천 원 가족지킴선 유지를 하고 그리고 5만 7천 원 돌파를 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바로 LG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주 개념으로 일단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에서 AI 바탕으로 해서 추세를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요 LG그룹을 요즘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AI 관련 이슈로 인해서 호재가 나왔으면 LG는 상승을 해줘야 돼요, 시청자분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오늘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LG그룹 주가를 좋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LG 지금 주가의 차트가 안 좋아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LG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지금 우리 네이버나 SK텔레콤은 너무나 좋은 수급을 보여줬는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대장주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재료가 있어서 네. 또 LG 또 가기부 장관에 대한 선정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LG 그룹주들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제 조건은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 무조건 네.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전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줄 수 있는데 LG 차트 잠깐 다시 보시면 약하다예요. 약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재료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74,000원 가죽지킴선 77,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 그런데 앞전에 종목들 비교했죠. 네. 선정할 때는 늘 이거보다 강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제 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국가대표 AI 선정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종목 바로 카카오라는 종목. 지금 구간 오늘 뭐 상승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카카오는요. 네이버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이버랑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번 네. 상승해줬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종이니까 기술적 반등을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네이버가 상승하면서 카카오는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탈락을 했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오늘 국가대표 AI에 선정이 돼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그 하나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실적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한쪽 종합적으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탈락됐으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질 거야 이런 것보다도 시장하고도 연동을 해서 보고 실적적인 측면하고도 연동해서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카카오에 대한 가격 전략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카카오는요. 이렇게 54,000원 가족지킴선 58,0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가대표 AI 관련된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인사이트 두 번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약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가노이드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관련해서 오가노이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성공화가 된다라고 하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으시니까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장기기원 세포로 인해서 3차원으로 배양을 해서 이제 새로운 장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그 바이오 기술이군요. 산업 기술인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저의 뭐 장기, 간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피부 조직이 새롭게 이식을 해도 면역 반응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스텐 바이오텍, 삼일제약이 부분별로 이러한 그 오가노이드에 대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체크를 좀 해왔어요. 자, 바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건 우리가 실적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고 일단 100만 원 위에 항제주로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너무나 좋고요. 성장성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그 오가노이드의 관련 이슈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암 관련해서 이제 오가노이드에 대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암 물질, 후보 물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개발을 좀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오가노이드 때문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러분들께 체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적적인 측면을 보고 만약에 바이오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하거나 이탈하지 않으면요. 시장은 받쳐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과 우리 시장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냐 추세로 살릴 것이냐 하락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보면요. 그 100만, 2만 원이요. 이제 손절가 가족지킴선으로 보도록 하고 105만 원 돌파를 하면 추세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가노이드 관련주로 나와 있지만 주가 흐름은 너무나 또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적, 시장, 지수와 더불어서 투자할 수 있는데 강스템 바이오는 오늘 오가노이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약주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주가의 흐름 보면 역배열 구간이에요. 그러나 이제 피부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 그 모델 구축하고 있고 이슈로 인해서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뉴스화가 됐는데도 아주 강한 모습들은 없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요 14,000원, 1,4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 오가노이드 관련 이슈에서 정말 상용화가 될 수 있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추적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되게 튼실하고 좋잖아요. 강템 바이오는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나오고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체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고 되돌림에서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격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삼일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하단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좀 끼가 있는 종목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 삼일제약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야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상승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공부하기보다 저는 이 삼일제약은 가지고 나왔고 이슈가 되어 있고 기사화가 됐지만 전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오가노이드라고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가노이드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저점에 매수해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역배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 보여주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근데 여기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9,700원을 이탈을 하면 그럼 이 종목은 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장이 안 좋다예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인 상승이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시장이 좋을 때, 해가 맑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관련 이슈가 있어도 삼일제약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셔서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9,700원 가족지키면서 보시고 1,200원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기보다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봐야 된다. 만약에 이 종목이 좋았다면 역배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고 뉴스가 나와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인사이트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 관련돼서 요즘 뭐 자사주 소각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K 뷰티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 정말 대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잘 팔리니까 실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연계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부럽습니다. 이 79조 원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 K뷰티 정말 진짜 자랑스럽고 저는 왜 그러냐면 한알령 관련 이슈에서 저는 화장품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회사는 왜 이렇게 자사주 소각 안 하고 그걸 팔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주와 더불어서 K뷰티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줘요. 근데 시장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좋은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화장품주들이 변곡을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이 화장품주에서 떨어지잖아요. 지수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들과 함께 지수에 대한 예상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주로서 화장품주 APR, 청담글로벌, 달바글로벌에 대한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켜볼 종목은 APR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거의 대장주다 불릴 만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나 자사주 소각 관련된 뉴스, 네. 이 주주가치 재고를 하는 모습에 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좀 뭔가를 만들어주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회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니 기업들은 이렇게 열심히 주주를 위해서 소각하는데 네. 왜 세금을 왜 인상했을까요? 아하, 저는 네. 더 내려서 시장이 정말 화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APR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에 또 한 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실적이 정말 좋고 지금 이 ETF 관련 화장품 ETF를 APR 혼자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도 있지만 수출에 대한 확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네. 지금 APR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저점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예전에 제약주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 이 APR이 많이 빠졌을까요? 지금 시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을까요? 혹시 앵커님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시장 지수가 더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거예요. 네. 그러면 APR은 지금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버티다 못 버티면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버티고 버텼는데 못 버티잖아요. 그럼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하면 한 방향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게 APR이 지금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현 구간대에서 밀리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네. 지수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APR은 제가 여러분께 16만 5천 원 가족 지킴선 18만 원을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하지만 돌파하면 시장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형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잘 참고하셔서 APR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역시나 최근에 상당히 힘있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연이틀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청담글로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이때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움직여줬어요. 근데 이 패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때 우리가 급소해서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러분께 이제 매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저점에 했지만 이런 윗꼬리에 대해서 양봉을 만들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왜 여기에서 업종에서 상승 이런 윗꼬리를 보여줬을까요? 화장품주들이 네. 지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목들이 빠져서 우리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었던 이 화장품주들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청담글로벌이 급등을 해주면서 관련 화장품주들도 상승해 주길 되게 바래요 저는. 그래서 현재 9,200원 가족 지킴선 1,200원 돌파하면 좋은 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면 종목 장세가 나와요. 급락하면 다 빠질 수 있어요. 올라가면 지수도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딱 그렇죠.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청담 글로벌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지수와 시장도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삼형 지을 때도 글로벌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청담 글로벌. 우리가 또 살펴볼 종목이 달바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상장된 이후에 상당히 흐름을 좋게 가지고 갔다가 좀 쉬어감이 있었죠.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변곡이 나온 거예요. 네. 시장도 안 좋고. 지금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승무원의 미스트 세럼으로 인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은 그런 그 기업인데 네. 거의 매출이 그 미스트가 반 이상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달바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도 이렇게 네. 변곡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관련 업종들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APR이 끌고 갔고, 두 번째 청단 글로벌이 끼를 보여줬고, 세 번째 이 달바 글로벌이 변곡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른 화장품주들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크고, 지금과 같은 장세, 어려운 장세, 호재가 많이 없는 이런 장세에 빨리 우리 한알령 관련 이슈가 좀 나와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막 생겨서 이렇게 태워주는 종목들이 있으면 돈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장세가 빨리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시장 인사이트 다음 주제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뭐 최근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일단 지금 OST 골든 영국 1위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나온 이후에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1등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 K 뷰티도 그렇고 네. K 엔터 뭐 여러 가지 이슈 K만 붙이면요. 다 너무 히트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사와 좋은 뉴스와 또 주가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기술적인 측면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슈팅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자, 관련해서 좀 많이 눌렸었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이 크게 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제 급등주라는 게 여러분들께 계속 급등주를 설명을 드리지만 급등주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재료가 나왔다가 소멸됐다가 또 재료가 나왔다가 소멸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미르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을 같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너무 좋은 변곡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됐던 모습을 보여줬고, 따라서 저는 스튜디오 미르가 넷플릭스 관련 이슈에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의 장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4,150원 가족 지킴선, 4,600원 돌파하면 추세형. 이러한 종목들은요, 위아래로 움직여요. 추세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 단거리 선수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 종목 YG 플러스인데요. 이 종목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자, 역시나 최근 들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간세 관련해서도 우리 좀 피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네. 한알령에 대한 이슈를 좋게 보거든요. 오늘 이렇게 K 관련 이슈로도 부각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알령 관련 이슈도 살아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엔터주들이 오늘 상승한 거는 지금과 같은 이슈도 있었고 실적적인 측면도 있었고 앞으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원 유통 관련 이슈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변곡을 보여줬다. 자, 시청자분들 이제 종목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변곡이 나왔죠. 시장도 변곡이 나올지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여기에서 시장이 꺾이면 이 종목도 같이 꺾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인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YG 플러스는요. 8,3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8,900원 돌파하면 추세형 가능하다. 시장도 이 종목들도 추세형으로 헐헐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가족 지킴선을 8,300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통 우리가 하방 지지를 보면 지금 8,000원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잖아요. 네. 조금 더 아래로 잡지 않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 마음을 어떻게 들어오셨었나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시장을 확실하게 좋게 평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관망도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 지킴선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꺾이면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장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뭐 꺾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포인트라는 걸 여러분께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사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YG 뭐 여러 가지 엔터 관련해서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우리 시장이 상승하길 바라는 이유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양인데 네. 이렇게 보면 로켓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나오고 시장만 커지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 음봉이 나오면 반대로 불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포인트를 봐야 되고 역시 YG 엔터테인먼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되게 좋고 K-팝 데몬헌터스 관련 이슈에 지금 보시면 참여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재료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살아있고 한알령 시장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가족시킴선 그리고 8만 5천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인사이트 주제와 함께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실적 시즌 저희가 특집처럼 실적이 답이다. 한 종목 좋은 종목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네. 자,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네. 지금 요즘 방산주들이요. 네. 실적이 너무 좋아서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이제 잡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실적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게 내일 실적이 좋은데 그 다음 분기 3분기도 좋을 것 같으냐 이런 게 이제 전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따라서 저는 이 차트 흐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네. 주가가 크게 안 밀린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통 밀려야 되거든요.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린다. 저는 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살아있으면 시장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로템 관련해서 영원한 테마죠. 실적 테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좋은 옆으로 행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렴이 되고 올라가길 바라면서 저는 이 종목은 19만 2천 원 가족지킴선, 네. 20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 정말 이렇게 돼서 시장이 진짜 훨훨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가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날아가야죠. 네. 자, 그리고 또 날아갈 만한 종목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급등주 시그널. 자, 오늘 잡힌 섹터 과연 개별 섹터가 잡혔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개별 섹터 쪽으로 좀 잡아오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어렵다 보니까 네. 수급과 모멘텀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좀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예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도 정신 바짝 차려서 열정을 다해서 급등주를 또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SK 오션플랜트, 원익홀딩스 그리고 K옥션을 체크했는데 이 종목들 수급,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서 어려운 장에 시청자분들께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 오션플랜트. 오늘 아침부터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와, 이거 뭐 최근 뭐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와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해상풍력 조선해양 전문 기업이에요. 네. 혹시 그 마스가라고 아세요? 이거 사투리가 아니고 방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HJ중공업, 세진중공업 이야기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바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근데 미국이 위대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우리가 더 위대해져야죠. 네. 같이 잘 돼야죠.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조선 협업,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호재들이 나오면서요. 조선 업종들이 너무 좋은데 SK 지금 이제 우리 오션플랜트가 그런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장보다 더 강하게. 네. 그래서 어려운 장, 불안한 장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 드리고자 진짜 전고점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장대 양봉 나오면 우리 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음봉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시장이 좋으면 간다 계속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약간 애매하니까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게 25,500원 밑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올감이 올 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25,000원 가족지킴선 구간에 오는 거. 그래서 이탈하면 이거는 못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런데 이 종목이 22,000원 돌파를 하면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형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좀 욕심 줄여서 추세형인데 이 흐름이 급등형이긴 해요. 그래서 중간으로 해갖고 급추형으로 하시죠. 급추형. 급추형으로 지켜봐 달라 이야기하셨고요. 자, 두 번째로 지켜볼 종목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줬어요. 자,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익 여러 가지 기업
들어보셨죠?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회사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해당이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AI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도 나왔고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그 직전의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좋을 거라고 분석을 해도 갔다가 옆으로 눌리고 갔다가 옆으로 눌리고 갔다가 옆으로 눌려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가족 지킴선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돌파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AI 수요 확대로 인해서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는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900원 가족 지킴선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6,400원 돌파를 하는지 그래서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켜볼 종목은 바로 K옥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STO, 토큰 증권 관련돼서 법제화 기대감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지금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옆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네. 반복적입니다. 갖고 노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내는 갈 것처럼 하면서 누르고 갈 것처럼 하면서 누르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이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토큰 증권 관련 법제화 기대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미술품 투자 플랫폼 사업도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 한번 돌파하길 기대해 보고요. 4,600원 가족 지킴선 5,05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